밥 한 번 먹자, 술 한잔 언제 하자, 만날래? 뭐 언제 만날래, 뭐 해, 어디서 있어, 이런 거 너무 진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파메일의 카톡을 제가 또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궁금하다. 알파메일의 카톡은 안녕하세요. 오정TV에서 오는 정민영. 오윤혜입니다. 까꿍.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인간 사이에서 관계 중에 어려운 게 남녀 관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분야에서 거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분과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의 아주 꾹꾹 억눌려 있던 울분을 대표해서 오늘 얘기해 주실 분을 또 모셨습니다. 먼저 이선옥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론으로는 거의 최고봉 아닙니까? 그 원치 않는 타이틀이에요, 저는. 네. 실전에 강한데. 그치. 실전에 강한데. 이론에 강하면 안 되지. 오늘 제가 그 계보를 좀 따라서 가고 싶은데 먼저 선봉에 계시고 제가 뒤를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네, 잘 네. 따라오세요.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또 뵙는 분 예. 용주 씨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JTBC 아침 8시에 상암동 클래스 뉴스 정보 프로그램. 제가 이제 세계 소식을 거기서 전하고 있거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나오자마자 홍보. 자기 홍보 해야지. 이제 끝났어. 이제 가면 돼? 아니, 계속 해야죠. 할 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용주 씨 요즘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 나가고 있는 것 같던데. 예, 네. 노력하고 있죠. 뭐 되는 일 다 하고 있으니까 불러주세요. 저희가 이제 용주 씨를 왜 섭외를 했냐면 항상 이제 SNS를 보면은 되게 비판적인 본인만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글을 딱 쓰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거는 진짜 본인의 속마음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동안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데뷔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네. 이 방송을 시작한 지 5년 됐는데 그동안은 좀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질렸어요. 듣다 보니까 듣는 거? 개소리가 너무 많아. 나 못 참겠어. 이제는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나는 용주 씨가 가끔 페북에 남기는 글을 이해를 못하겠어. 저게 조롱인지 비판인지 칭찬인지 의견인지. 그래서 나는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고 싫어요가 있으면 좋겠어. 아니면 애매해요 이런 거 있잖아. 모르겠어요. 나는 뜻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다.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좀 알기 쉽게 써달라. 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먼저 좀 제가 이선욱 작가님 뵈면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가, 이게 모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화제가 네, 된 저도 건데, 봤어요. 다들 두 분 다 보셨어요? 엄청 바이럴 됐죠. 진짜? 네. 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탈리아에 가서 좀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이탈리아 남성들이 동양인 여자를 되게 좋아하고 워낙 여성들한테 구애를 잘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서 그래. 난 유부녀니까 내가 뭐 꼭 하려는 건 아니었지. 어쨌든 뭔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들의 시선이라든지 구애를 좀 느껴보고 싶어서 기대하고 갔는데 정작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커뮤니티에 어떻게 회자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다 그 전 세계적으로 부는 페미니즘 때문이다. 왜냐면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남자들이 여자한테 구애하는 게 아주 전통 시절부터 당연시 왔던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런 게 요즘은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 그런 것 때문이다. 페미 때문이다 했더니 이게 이제 남성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다들 이제 저를 막 거의 한남 여신처럼 지금 여신이에요. 예, 여신. 약간 네. 한남 여충장이 됐어요. 그렇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요즘 참 커뮤니티만 들어가 봐도 이게 남녀가 되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서로 좀 많이 싸운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커뮤니티 활동 좀 하세요? 저는 아이디가 몇 개가 있어서요. 오. 여초 커뮤니티도 보고 네. 남초 커뮤니티도 봐서 오. 제 안에서 네. 리터러시, 이 밸런스를 좀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한 군데 커뮤니티만 가면 그쪽으로 네. 의견이 편향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다 그 사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조금 이제 들여다보겠다. 이런 느낌이죠. 중립적인 시각. 예. 커뮤니티가 우리나라에 남자 커뮤니티 몇 개가 있나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팸코. 템코 사랑합니다. 팸코 지금 거의 여신. 댓글 중에 웃겼던 게 뭐냐면, 저 누나 누구냐. 팬할게 했는데 막 댓글에, 야, 유부남이야. 유부녀야. 유부남이야. 아니, 유부녀야. 그래서, 에이.
제가 왕관 물려줄게요. 아닙니다. 가져가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펜코 들어봤어. 그리고 DC 인사이드인가? DC 인사이드는 그쵸 뭐 주식 갤러리나 뭐 야구 국내 야구 갤러리가 그 주축이 된 남초 커뮤니티고요. MLB. MLB도 남초인데 약간 좀 나이가 높죠. 아, 나이대가 있네.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달라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거예요. 그 축구 커뮤니티, 야구 커뮤니티에 남자들이 몰려 있어요. 요렇게 세 개. 그렇죠. 여자 커뮤니티 쪽은 뭐 여시, 쭉빵, 뭐 이런 쭉빵? 쭉쭉 빵빵 할 때 그 우와, 쭉빵. 쭉빵. 네, 뭐 그런 여시? 커뮤니티가 있고 여시. 여시가 여성시대의 여성시대죠. 말인 거죠? 예, 그렇죠. 뭐 그것만 보면 됩니다. 예. 우리 작가님도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렇죠. 아, 그래요? 저는 주로 남초 커뮤니티에서 네. 좀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님은? 제가 하는 말들이 남성들에게 뭔가 남성을 대변하는 인상을 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여성들의 그 페미니즘이 꼭 아니더라도 네. 여성들의 어떤 불합리한 그런 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좀 돌면서 저도 막 한남 여신 소리 듣고 그래서 미녀 씨한테 물려줘야 진짜 여신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왕관을 쓴 자 무게를 견뎌라. 저 무게 견뎌야 돼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공격을 또 다 하지 않습니까? 뭐 할 괜찮습니까? 수 있겠죠. 있는데 그냥 저는 제 지론이 모르면 없는 세상이다. 굳이 찾아보지 않으니까. 아직 네. 크게 아직 안 당해보신 건가? 그렇기도 하죠. 우리 웅주 씨가 봤을 때는 이서욱 작가님 평소에 글이나 뭐 커뮤니티에서 오르는 내용 같은 거 좀 보셨었어요? 네, 자주 받고 뭐 책도 읽은 적도 있고요. 오. 그 여초에서는 네. 이순옥 작가님을 네. 그 뭐라 그러더라? 그 한남을 따라하는 여자다. 흉자. 흉자라고 하더라고요. 흉자. 네, 뭔가 흉자. 이런 용어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흉자. 흉내. 낸다. 땡땡. 흉내 땡지. 좋아하는 거. 흉내 자. 그거. 그거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흉자구나. 예. 한남 흉내는. 참 좋은 거, 이 유익한 방송이네요. 오정 TV 언제 와도 오늘 유익하다. 커뮤니티 용어 가르치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만 못 알아듣고 있지? 옛날에는 계속 우리가 가봅니다. 그런 여성들을 뭐 명예남성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이제 커뮤니티 발로 좀 더 이게 민중의 언어로 됐달까? 뭐 명자, 흉자 이런 얘기 저는 많이 들었죠. 명자, 흉자.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남녀 관계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용어들도 많고 요즘 새로운 이론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 또 찾아보니까 레드필 이론이라고 해서 이게 뭐 미국판 설거지론 같은 그런 이론인가 봐요. 왜 웃으시죠, 용주 씨? 지난번에 퐁퐁 그거 이후로 퐁퐁남. 처음 왔는데 이번에 또 미국 퐁퐁이야. 그래서 약간 어지럽네요. 너의 미래를 예견한 그러니까요. 걸 수도 있다. 근데 남자로서 이게 네. 그렇게 두려워요? 퐁퐁남이 될까봐?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사실은 이 페미니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네. 페미니스트예요? 아니요? 페미니스트예요? 그게 뭐예요? 아 진짜 정답이다. 진짜 방송 너무 잘해. 아니 그리고 레드필이 페미니스트를 공격하는 얘기예요? 약간 그렇죠. 네, 그렇죠. 빨간색? 네, 빨간 약을 먹으면 뭐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이론의 아, 그렇네. 전문가가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드필 이론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뭔지 저희가 사실 너무 어렵게는 뭐 이론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레드필이 빨간 약이잖아요. 그 영화 뭐지? 매트릭스. 매트릭스에서 어쨌든 나온 말인데 원래 레드필이라는 다큐도 있어요. 더 레드필이라고. 그게 미국의 한 다큐 감독이 페미니스트 여성 감독이 페미니스트로서 남성 그 권익 단체를 한번 취재를 해보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남성들의 현실과 주장을 듣게 되면서 자기가 페미니스트를 버리고 노선을 바꾼 거예요. 남성들의 주장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게 더 레드필이라는 영화인데 그게 어떤 나라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의 항의로 상영 금지가 되기도 했었어요. 정도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레드필 이론은 이제 결이 조금 같긴 한데 이제 레드필이 그거잖아요. 빨간 약을 먹으면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블루필이라는 세계에서 현실로 넘어오는 건데 그 자체가 남성들이 그동안 여성 위주의 사회에서 주입해 놓은 온갖 여성에 대한 혹은 연애에 대한 환상 같은 거를 레드필을 먹으면서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죠. 알고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을 어떻게
가스라이팅? 교묘하게 네. 착취하고 있는지, 남성들이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는지 이런 현실을 깨달아라. 네. 그런데 레드필 이론의 또 근간엔 그게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여성의 어떤 사랑을 얻을 자격 있는 남자가 되라. 뭐 그런 이제 논리로 가기도 하고, 그런 논리를 현실에서 구현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남성들이 이제 여성이라는 대상을 뭐 증오하거나 이렇게 네. 가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죠. 여러 가지 가지들이 좀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것 각성이라는 같아요. 거에 이제 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현실을- 설명하신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막 그런 말 하잖아. 여자들이 남자는 결혼해서 여자 말만 잘 들으면은 편해. 막 이런 말 하고 좀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말을 잘 듣도록 약간 그런 가르치죠. 가스라이팅 예. 이런 걸 좀 하고, 남자들도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아 그래 여자 말이 맞구나 하면서 좀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퐁퐁남이라는 일도 벌어지고 남자들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들의 권리나 혹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요즘 시대를 비판해서 이야기한 이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이게 현실에서 이게 보통의 지금 퐁퐁남은 보통 한 30대, 40대 이제 네. 기혼 남성들이 많이 이제 뒤늦게 뭐 현타가 오거나 이렇게 설거지 이론을 들으면서 내가 퐁퐁인가 이렇게 그렇지. 깨달은 면이 네. 있다면, 레드필 이론이 지금 한국에서 좀 통용되는 거는 좀 더 젊은 층의 남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퐁퐁남이 되지 않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구나. 예, 근데 저는 이런 이론이 네. 흥하고 있는 자체가 음. 되게 지금 연애 상황이 안 좋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되게 연애, 남녀 관계에서 되게 고민이 많고, 그게 예전만큼 활발하게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레드필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사실 페미니즘 쪽에서는 이게 여성 자각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면 레드필 운동은 좀 남성 자각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네. 아까 그 작가님이 얘기하셨듯이 퐁퐁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남자들이 좀 요거를 네, 숙지해야 한다. 깨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남성들에게 이 레드필 이론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네, 가장 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사실은 레드필 이론이라고 해서 뭐 새로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똑같죠. 우리 기존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하던 말씀이랑 그 맥락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봐요.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지금 여자 쫓아다니지 말고 네 할 일 잘해. 너 성공하면 여자는 따라와. 요거랑 그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레드필 이론 보면 뭐 여자를 쫓아다니지 마라. 네. 뭐 사랑이라는 환상을 벌여라. 네.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맥락은 똑같은 건데 레드필이라고 뭐 좀 예쁘게 포장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남자든 여자든 레드필이든 페미니즘이건 결국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입신양명을 노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남성의 입신양명이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개념이라면, 여성의 입신양명은 지금 뭐 페미니즘이든 뭐든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지만 여전히 취집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나보다 더 상향혼, 그거는 확실한 것 예, 같아요. 상향혼을 네. 하고자 하는 욕구, 네. 그것이 이제 뭐 레드필에서는 하이퍼감이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상향혼을 해서 안정된 남성을, 입신양명에 성공한 남성을 만나서 내 삶을 같이 거기서 꾸려가는 게 여성에게는 또 성공이라는, 성공적인 삶이라는 게 많은 여성들에게 여전히 통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혼을 하려는 거를 많이 원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레드필 이론은 이제 인정을 해요. 그거를, 그런 여성을 혐오의 시각으로 보진 않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한 거다, 네. 그건. 여성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페미니즘 이론하고 부딪히는 건, 페미니즘은 그런 본능 같은 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본능의 차원으로 생물학적으로 환원시키지 마라, 이건데, 네. 레드필은 여전히 약간 이제 진화심리학도 기반에 있고, 남성과 여성의 DNA는 다르다. 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게 유전자에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설득력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없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이론을 더 이제 받아들일 것인지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페미니즘이 가장 불편한 게 그런 거였거든요. 아예 그냥 남녀가 똑같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건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기의 모양만 다를 뿐 남녀는 모든 게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레드필 이론은 그렇지가 않다는 점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는데 이제 남성 쪽에 집중해 있는 거죠. 용주 씨 얘기처럼 남성을 각성시켜야 된다는 네. 이거니까 현실 자각해라 이건데, 두 분은 예를 들어서 레드필 이론에 따르면 알파 메일을 찾지만 굉장히 주체적으로 살잖아요.
자기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한국말 하고 하시는 거 맞지? 알파 메일이죠. 알파 메일이 네. 알파 메일이 뭔지 그러면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알파 메일이 어쨌든 그 남자를 만약에 계급으로 나눈다면 가장 좀 최상급에 있는 남자인 거야. 조건이든 뭐 신체적인 능력이든 여러 가지가 다 그냥 우리가 딱 결혼하고 싶은 남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걸 정무성, 이제 알파 정무성. 메일이라고. 알파 메일. 쉽게 말해서. 정무성. 사실 마음은 알파 메일이랑 다 살고 싶잖아. 그치. 그치. 어.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도 타협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민기형이야? 그쵸. 최대한 현실과 타협한 거지. 타협해서. 전민기 씨 정도면 알파 알파인데 메일 내가 볼 땐 형 알파인데. 알파 메일 되지. 네. 모두가 알파 메일과 만나기를 원해. 네. 하지만 알파 메일은 어쨌든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솔로지옥 같은 네. 데서 알파 메일한테 여성들이 몰리잖아요. 표가 다 몰리죠. 네. 몰리잖아. 근데 그 알파 메일의 이제 그 조건이 딱 봤을 때도 일단 신체가 우월해야 돼요. 알파 메일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경제력까지 갖췄으면 더 최상인 거지. 네. 근데 제가 솔로지옥하고 나는 솔로를 보면 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나는 솔로는 알파 메일들이 모여 있는 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쵸, 그런데 그쵸.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 내 알파는 생기죠. 그쵸. 나는 솔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전체로 볼 때 알파 메일의 수가 뭐 한 5%라고 친다면 네. 어떤 그룹이든 그룹 안에서 알파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해당 그룹 안에서. 근데 솔로지옥하고 저 나는 솔로를 보면 이제 나는 솔로가 훨씬 더 현실판이잖아요. 네. 실제로. 그리고 솔로지옥을 보면 거의 연예인, 셀럽, 판타지예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정말 예쁘고 잘생기고 네. 멋진 청춘 남녀들이 나오잖아요. 그 나이대 여성들이나 혹은 남성들이 선호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과 이제 중년으로 넘어갔을 때 선택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그렇죠. 거예요. 일단 저는 솔로지옥을 볼 때 무조건 외모예요. 외모가 제일 우선이에요. 외모 원툴. 그런데 나는 솔로를 보면 외모가 저는 부예요. 맞아요. 경제력, 직업. 맞아. 결국 선택하는 건 남자의 직업. 그 실제로, 다음에 외모까지 맞아요, 있으면 맞아요. 좋지.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 나는 솔로 보면은 네. 그냥 뭐 여자들이 막 어떤 남자가 있는데 막 대면 하다가 직업 의사예요 그러면 맞아. 눈이 이렇게 맞아. 약간 바뀌잖아요. 그 전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어. 나는 솔로에서. 맞아. 근데 솔로지옥은 안 그래요. 완전 일단 그냥. 잘생겨요. 무조건 신체 조건 우위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진짜 조건들이 좋은, 신체 조건이 좋은 친구들만 모아놓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그 시즌2 같은 경우에도 덱스라는 분이 이제 여기서 진짜 딱 알파 메일이잖아요. 그분 있고 다른 남성분이 다 몸이 엄청 좋아. 근데 한 분이 약간 키가 좀 그들에 비해서 좀 작고, 근데 그분도 일반 평범한 사람들 옆에 놓으면 되게 우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화면 안에서는 그분이 키도 좀 작고 몸도 좀 제일 왜소하거든? 근데 그분은 여성들의 선택을 아예 못 받아. 동물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 그쵸. 원래 실제로. 뭐 실제로 보면은 사실 뭐 최재찬 선생님이 뭐 말씀하셨듯이 한 명의 알파 메일만 있으면 네. 사실 다른 남성들은 번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이게 동물적인 본능이잖아요. 사실은 이 동물 같은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죠. 예. 근데 현실에서는 동물이랑은 좀 다르게 뭐 직업도 있고 뭐 자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좋은 네. 제도가 있잖아요. 법적 제도가 있잖아요. 그쵸. 결혼 1대1만 하게 돼 있잖아. 이거 좋은 거예요. 결혼 제도 없었으면 사실은 뭐 덱스 한 명이 막 뭐 여러 여자 다 와이프 건드리고 살수 20명 있는 있고 막 거죠. 이런 일 일어날 맞아, 거예요. 맞아. 정민여가 남자 30명 거늘 수도 그럴 있고. 수도 너무 있죠. 너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지금 하는 얘기들이 조금 되게 불편한 것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국에는 어떤 조건에 많이 매몰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선택함으로 인해 누군가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연애 과정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생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정을 좀 알아갈 수 있는 연애를 했을 때는 직업 말고도 이 사람의 매력을 느꼈을 때 우리가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얼굴이 내 스타일이 아닌데도 매력을 느끼고 섹스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 자체의 과정이 없어버리니까 자꾸 이런 무슨 이론들이 나온다는 게 난 불편한 거예요. 결국 남녀가
스파크가 튀고 이제 막 사랑을 깊이 하는 건 본능이 끌렸을 때인데 그래서 이게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랑은 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 김도근이 전에 남자보다 나쁜 남자가 아니라서 선택하는 것보단 결국에 내 본능적으로 이 남자한테 끌렸고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본능에는 성격도 잘 맞았고 속궁합도 잘 맞았고 대화도 잘 통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직업과 거의 우선순위가 같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직업, 외모 이런 것들이 월등히 우선순위가 만약에 1등이었다고 한다면은 다른 남자랑 결혼했겠죠.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 윤혜 씨는 맞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성향이에요. 그래 사람 자체가. 사람 자체. 실제로 저 진짜 중성입니다. 진짜 남자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불편할 수 있는 게 전혀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게 막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내 현실하고도 안 맞고 여자가 하는 말에 모든 말에 이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는 너무 일반화시킨 게 아닌가. 한정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먹히냐면 일단 지금 젊은이들이 연애를 못해요. 맞아. 아예 연애 자체를 시작을 못 하더라고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론에 계속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야. 연애를 왜 어. 못하냐고.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연애를 완전 남 얘기처럼 얘기하고 있어. 이게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진짜 사회 현상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남녀가 연애를 못하게 된 거지. 뭐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정말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지. 사실 지금 뭐 우리가 프로그램 2개 얘기를 했지만 네. 이건 결국엔 어쨌거나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결과를 내야 돼. 당연하죠. 회차 안에서 결과를 내야 되기 또 때문에 극단적인 사람들만 모아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의 동물들처럼 그 사람의 조건만 보고 과정은 생략하고 진짜 결과만을 따지면서 가는 막 가둬놓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사실 현실이랑은 조금 다르게 현실에서는 윤혜 누나처럼 이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치. 네. 근데 결국은 또 이걸 근데 들여다보면 저는 작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불편해. 불편한 지점은 맞아. 남자가 계급이 있고 능력이 좋은 남자가 상위에 있고 능력이 없는 남자는 밑에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는 아니라고 그런 약간 헛된 위로처럼 그렇게 포장은 하는 거지만 내 속마음은 내가 원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선택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지. 저는 계급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눈에 이건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죠. 남자도 여자도 내가 예를 들어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나는 5등급이야.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지 편하지. 맞아. 그러면 나는 5등급 뭐 운이 좋으면 4등급, 6등급 남자를 만날 수 있어라고 인정을 하는 게 삶이 편하지. 나는 1등급의 남자를 만날 거야. 2등급을 만날 거야. 이런 순간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진짜 끼리끼리 만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여기서 반론을 조금 네. 하자면 사실은 남자는 분명히 그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등급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분명한 등급이 있어요. 네. 근데 여자는 과연 등급이 있나? 사실 소개팅 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자가 남자 뭐 소개팅을 받을 때 그럼 그 남자 키 몇이야? 당연하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회사 근데 어디 다녀? 남자가 여자 소개팅 받을 때 그 여자 몇 킬로야? 이거는 사회적으로 불경하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서부터 등급을 매기고 시작을 해야 되는 내 건데. 사진 보여달라고 하잖아, 너네. 아이, 그 사진은 다 개뿔. 다 다르잖아. 요즘 다 스노우 앱 쓰잖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저는 여자들의 등급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은 여성들이 외모가 뛰어나면 능력도 비례해서 좋습니다. 맞아. 그러니까는 외모는 기본이고 직업이 좋으면 예전에는 정말 우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안경 쓰고 조금 외모가 아니었다면 요즘에는 정말 성형도 빨리빨리 하게 되고 얼굴 가꾸는 게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직업이 좋으면 또 외모도 괜찮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들이 더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남자들이 포기 안 해요. 외모와 직업 예전에는 하나라도 포기했어. 외모가 너무 예쁘면 직업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갔다면은 지금은 직업도 괜찮아야 되고 외모도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조금 더 깐깐해졌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예전에는 최상위층 남자들에서만 있었던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해서 뭐 오순도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최상위층은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약사니까 그래도 의사랑 결혼해야지. 그래서 의사 여자를 찾았어요. 내가 의사니까 변호사 여자를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밑으로 내려와서 보통 남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맞아. 구급 공무원이니까 그래도 뭐 연봉 얼마 이상은 초등학교 돼야지. 교사 정도 만나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모두 다 계산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 여성들도 나는 계급화가 되어 있다. 네, 맞아요. 그럼.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그게 아예 설문조사 같은 거 보면 바뀌어 있더라고. 남성들이 예전에는 결혼 상대 순위로 제일 먼저 보는 게 외모였다면 맞아. 지금은 요즘은 아니야. 직업이나 뭐 능력도 많이 보게 되니까. 자, 저희가 이렇게 뭐 남자의 계급, 여자의 계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샤워젤계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얘는 맞습니다. 지금 알파 샤워젤이에요, 유네 씨. 맞습니다. 네. 네. 이 버텍스 넘버원 대표님이 원래 VVVIP 헤어를 해주시던 분이셨어요. 정말 우리가 알만한 재벌 그 회장님들. 그분들 이제 머리를 해주시면서 이분들이 바디 제품을 따로 갖고 다니더라. 요거를 캐치해가지고 이 VVVIP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성분으로 가득한 또 우리 아들에게도 쓸 수 있는 제품을 네.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 바로 버텍스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다 바꾸시기가 힘드시다면 네. 립밤이나 샴푸 정도만 써보셔도 충분히 다르구나. 머리에 뿌리결도 살아나고 또 여행 같은 데 갈 때 애기 거 어른 거 따로 가져가잖아요. 저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 넘버원 가셔가지고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하시면 대표님께서 체험이 곧 홍보다, 마케팅이다, 그치? 최고의 마케팅이다 하셔서 샘플 키트 잔뜩 챙겨드리니까 오정TV 구매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버텍스 넘버원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요즘 미세먼지도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저희 목 건강 다들 신경 쓰시잖아요. 괜찮으세요, 용주 씨? 목 건강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의 목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바로 도라지 농축입니다. 여기는 지금 도라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배부터 인삼까지 목에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자, 도라지는 사포닌이 풍부한데 식이섬유는 물론이고 칼슘, 철분, 칼륨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또 유익한 아미노산이 이렇게 사포닌에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라지를 5시간 달렸고 7일간 발효를 했어요. 그리고 도라지 국내산입니다. 네. 몸통, 껍질, 뿌리를 모두 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괜찮은 도라지 그리고 맛이 좋은 진액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더햅 도라지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1600-1916으로 전화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또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정말 외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 스타일이잖아요. 네, 남성분들 특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자들은 화장으로 좀 어떻게 커버치고 네. 옷으로 좀 어떻게 하는데 남성분들은 이 헤어스타일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치료 과정이나 이런 게 오래 걸리면 굉장히 네. 피곤한데 이것은 2003년도부터 오직 비절개로만 모발 이식을 시작했습니다. 네. 중요한 특징은 티가 나지 않는 거. 아. 그리고 회복이 너무 빨라서 네. 오늘 하고 내일 출근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 또한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2분이면 가능하고 네. 그리고 결과 보증서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철저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우리 오정TV 시청자들을 위한 특별 할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02533-5882 모발 빨리로 전화하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네. 대한민국 최초의 오직 비절개 모발 이식 모션 의원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왜 정했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돈가스를 먹으러 혼자 식당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어떤 남성 두 분이 앉아가지고 그 밥을 먹으면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내용을 다 듣지는 않았지만 그냥 딱 느껴지는 게 그거였어. 어떤 한 남성이 다른 남성한테 자기가 어떻게 여자를 좀 컨트롤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퐁퐁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전수해줘? 남자한테 막 훈련을 시키더라고. 야, 너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남자가 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헤어지자고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은 야, 그럴 때 한번 뭐 이렇게 세게 나갔다가 또 해줄 땐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법을 전수해주는 거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나도 이제 들으면서 아, 진짜 요즘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뿌리 깊게 갖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 남자로서 진짜 가장 좀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혹은 결혼해서 이게 좀 가장 두렵다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뭐예요? 집이 없어요. 아, 둥지가 부동산 문제. 없는 새는 알을 낳지 않아요. 근데 여자가 집 없어도 괜찮다. 맞아. 우리 전세부터 같이 시작해보자라고. 월세부터. 요즘 또 월세니까
그래도 싫은가요? 불편한가요? 그건 좋죠. 그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사실 또 거기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저쪽에서 기대하는 게 조금 있잖아 그래도. 그래요? 그럼 있죠. 얘기조차 안 꺼내본 건가요? 지금까지 연애하는 사람과 결혼을 공론화시켜가지고 나는 요런 거를 뭘 공론화시켜? 나는 요런 거를 요 정도 준비가 돼 있는데 너는 요 정도 어떤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얘기는 안 해봤지만은 제 주위의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뭐 월세부터 시작하자라고 했던 그 여성분들도 네. 결국에 그 정작 중요한 순간 정작 그 중요한 순간이 오면 그래도 오빠가 조금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조금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하는 건 괜찮지만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맞아요. 그 집을 남자한테 다 해오라. 나는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건데 그건 말이 혼수를 안 뭐 되지. 수억씩 할 거야? 남자라니까. 나는 이거 되게 불합리하다 근데 생각하는데. 요즘 많이 달라졌어. 실제로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은 그냥 남자 여자 반반씩 하는 경우가 요즘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 예전처럼 뭐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이런 개념이 이제 아예 사라진 것 같아. 맞아요. 부동산의 그 순작용도 있네요.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올라버리니까. 남자 혼자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예 안 되니까. 만약에 여성의 능력이 되게 좋아. 내가 여자보다 돈을 못 벌어. 그 여자가 뭐 집도 해올 수도 있겠지? 집도 해오고 돈도 잘 벌고 막 이래. 이런 거에 대해서 남자들은 또 불편함이나 거부감은 없어요? 땡큐지. 개 좋아. 진짜? 이거야. 진짜?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좀 그래요. 그 취집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취집. 취집. 취업하듯이 시집 시집 간다. 가는 거. 그걸 취집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이 제 주위에도 실제로 취가라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취집하듯이 장가 간다. 그래서 제 주위에 실제로 취가를 간 녀석들도 있어요. 남자들 그런 거 좀 잘 아니, 얘기해요? 네, 주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보통 그 가정주부라고 하면은 여성들 쪽에서는 그냥 가정주부인가 뭐가 하잖아요. 얘네도 가정주부거든, 남자인데. 그치. 주변 사람들이 너 노냐? 이런다니까. 그지. 가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 얘 너 노냐? 너 집에서 뭐해? 이런 게 있어요. 얘도 열심히 집안일 하고 애들 등학교 다니고 다 할 거 아니야. 우리 남편. 얘도 힘들다, 그쵸? 얘도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해. 근데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너 노냐? 야, 마누라 일 시키고 너 집에서 놀아. 이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 사회적인 시선에서 좀 자유롭지는 않은가 그렇죠. 봐요. 힘들죠. 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실제로 윤혜 씨 남편도 맞아요. 지금 정말 이 상황이거든요, 딱. 작년 6개월 내내 저희 둘째 딸의 그 적응 기간이 있어요. 네. 애기들 어린이집 적응하는 2주일 내내 이제 어머니들과 함께 그 교실에서 저희 남편이 이제 적응 기간을 하는데 엄마들도 약간 어색한 거예요. 이 젊은 남자가 혼자 와가지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곧 이분들이랑 브런치도 한번 같이 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교육 정보 좋네.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제가 열린 어린이집 어머니회를 갔는데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이 소리 아버님은 포스가 백수의 포스가 아니더라. 그리고 뭔가 카리스마 있었는데 너무 또 나이스하게 먼저도 인사해 주시고 해가지고 자기가 선입견이 있었는데 바뀌었다. 아빠가 저렇게 멋있을 수 있고 아이가 이렇게 잘 놀아줄 수 있구나. 그래서 오빠가 오후 2시만 돼서 이제 유모차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면 할머니들이 계속 한참을 계속 쳐다본다는 거야. 그리고 이 엄마들도 아마 자기네들끼리 엄청 얘기했을 거야. 저 남자 뭐야 일하는 거 같아? 맞아. 직업 뭔 거 같아? 왜 여기 있어? 백수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들이 오히려 그런 시선들이 네. 그렇지 본인은 정작 가장 평화로웠거든요. 가장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주 씨가 그 집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네. 내가 너무 넉넉하고 금수저라서 집을 떡해 갈 수 있어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정말 10년, 15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했다면 나는 이 여성과 결혼을 했을 때 이 여성에게 오히려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있을 것 같아. 남성이 온전하게 여유롭지 않은데도 빠득빠득 빚을 막 내가지고 집을 막 준비해서 조건을 맞추는 것도 나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외국에는 트로피 와이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트로피 그게 뭐냐면 와이프. 남자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뤘을 때 우승한 것처럼 트로피를 갖는 것처럼 굉장히 예쁜 와이프를 갖는다. 그 트로피 와이프라는 그 와이프는 개념이 나이도 안 있죠. 먹어. 계속 젊은 여성들이야. 디카프리오가 25세 이상 여자 안 지는 완전 만나자. 할아버지인데 여자들은 똑같잖아. 그 영상 왔어. 디카프리오가 나이 많은 여자가 약간 다가오면 깜짝 놀라. 거울을 보라고. 아까 그 계급 얘기할 때 제가 여자 계급 있다고 뭐 계급론을 얘기할 때 저는 제가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멘토 멘티 사이로 만나는 어린 여자 친구들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들이 20대 이제 막 우와. 들어섰어요. 네.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네들은 지금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다. 왜냐면 애들이 너무 그냥 제가 봐도 예쁜 거예요. 싱그러워. 막 복숭아 같이 애들이 막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제가 막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 눈에도 이런데 남자들 눈에 애들이 얼마나 상큼하고 예뻐 보일까 싶은 거야. 그래서 너네는 원하는 모든 남자랑 할 수 있다. 오. 그러니까 많이 무조건 해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는 남자는 너무 잘생겨서 지들이 잘생긴 거 알아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생태계를 보여주는 거지. 얘네가 최상위 포식자인 것 같아도 얘들은 지들이 원하는 모든 남자를 가질 수 있지만 애들이 목매는 건 알파 메일인 거야. 그러니까 섹스는 그런 거예요. 섹스는 남자는 언제든 하고 싶은데 아무 때나 할 수 없어. 근데 그렇지. 여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안 해. 하고 싶지 않아. 딱 이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네. 그 계급론을 얘기할 때도 보면 여성들이 요즘에는 얼굴도 예쁘고 직업도 좋고 그런데 네. 초알파 메일은 여자 직업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나는 약간 궁금해. 나도 초알파 메일의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제 친구는 초알파메일과 결혼했거든요. 우와. 샌프란시스코 대저택에 살고 있고 우와. 뉴욕을 그분. 비즈니스 타고 매일 가고 정말 미슐랭 막 3스타 거기 주방까지 들어갈 정도로. 친구분 직업이 근데 그 친구가 저는 그래서 세상 공평하다고 느꼈다. 그 친구는 모델 일을 하고 있었지만 공부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집안도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가 맨날 같이 클럽에서 놀았기 때문에 나랑 같은 애인 줄 알았어. 맨날 술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결혼을 했는데 막 대저택에서 막 드레스 입고 막 한 수백 명을 불러가지고 막 댄스 파티를 하고 지금도 아들을 하나 키우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게 키워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나 봤더니 이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대학 강사를 20 몇 살 때부터 강사를 하고 홍콩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집안도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이 친구가 그냥 외모만 좋았다면은 네. 모델로서 외모만 좋았다면 그 남자가 결혼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여자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뉴욕에서 학교 다닐 때 엄청 열심히 살고 이런 걸 보고 왜냐면 유전자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내 아이를 키울 여잔데. 근데 머리가 텅텅 비어가지고 얼굴만 예쁘면 저는 본능적으로 그런 여자 안 원할 것 같고 내가 남자라도. 근데 거기서 머리가 좋다는 건요. 우리가 뭔가 사회적인 공부를 잘하는 머리랑은 달라요. 현명한 거.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할 때도 센스가 있고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이나 뭐 학벌이 그럴 듯하지 않아도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영리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유전자면 충분히 매력있다. 충분하다. 말할 때 그 센스가 보이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제가 SNS 볼 때마다 진짜 무슨 셀럽 같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남자분은 외모도 훌륭해요? 외모도 훌륭해요? 심지어 저는 외모가 훌륭해서 화가 났어요. 예, 왜냐면 이럴 때 약간 여자들은 바라거든. 아, 진짜 그냥 좀- 할아버지일 거야. 나이가 20살 차이 날 거야. 이혼남일 거야. 막 이런 생각하거든. 대머리일 거야. 근데 키가 190이 넘고 완전 뉴욕의 금융맨에다가 집안도 좋아. 아버님이 건축가 집안이어가지고 특히 시부모님이 제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또 성격도 좋아. 되게 그 부럽고 질투와 동경의 마음이 동시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판타지가 현실에서 어쨌든 한 케이스라도 있으니까 그 많은 드라마들이 여성들의 그 판타지를 맞아요. 충족시키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알파라는 이론이 계속 이렇게 현실에서 확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자리에 가도 작두남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웃겨가지고 여자들 그 자리에서 깔깔대고 즐겁게 결국에 갈 때는 잘생긴 놈하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시종마라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말 교배할 때 교배는 하지 않고 미리 가서 시동만 걸어놓는 놈 있잖아. 아니 근데 또 얘는 작두남에게 끌리기도 하고 그 웃기는 남자, 재밌는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유부녀가 됐기 때문에 나도 처녀일 때는 시종마를 선택하진 않았을 거야. 누가 시종마를 선택해? 내가 어떻게 개그에서 최상위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고 그 아까 작가님 얘기했듯이 나는 어쨌든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남자를 선택하기 위해 애썼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서로 양이론이 그러니까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그게 본능이든 사회화의 결과이든 네. 어쨌든 아직까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해도 어쨌든 나보다 조건이 더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고자 하는 네. 거기에서 이제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자 하는 욕구가 여전히 여성들에게 있다. 있죠.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하면 편한데
그렇지 않다. 그것이 되게 왜곡된 것이고 그런 본능이 없다라고 부정하니까 이제 현실과 어떤 이론의 괴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필 이론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꼭 그것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꼭 상향혼을 하지 않으려는 여성도 있고 네. 자기가 원하는 조건 따라서 그리고 섹스를 그냥 단지 섹스로 즐기려는 여성들도 많이 있다. 근데 이제 레드필 논리에서는 그 하룻밤 원나잇조차도 여성들은 조건이 좋은 남자를 원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 오윤혜 씨 어떠시죠?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않죠. 온라인에 서로 조건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온라인에서 무슨 조건이 필요해? 근데 외적인 조건을 보잖아. 아, 그치. 외적인 게 제일 중요한 이 거지. 조건을 보지. 그래, 그치, 그것도 그치. 조건 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 저는 그냥 여성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 논리상에서는 제가 완전 페미니스트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어떤 걸 추구하고 그런 걸 주장하고 여성들을 이렇게 계도하는 이런 포지션인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레드필 이론도 페미니즘에 부정적이고 저도 페미니즘에 부정적인데 서로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좀 더 자유에 가깝다면 네. 그쪽은 어찌 보면 되게 보수적인 거죠. 본래 남성성, 여성성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결인데 어쨌든 같은 선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좀 인정할 게 필요하고 본능의 요소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영향을 받은 요소가 저는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이론이 흥하고 있는 자체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일단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 레드필 이론에서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남성들에게 이제 자기 개발 그 요인을 중요성? 준다는 거죠. 그쵸. 근데 너도 알파 메일이 될 수 있어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희망이에요. 그거는 약간 헛된 위로라고 생각해요. 아, 일단 레드필 이론을 외모 통해서. 자체가 네. 알파 메일은 이거 타고나야 되잖아. 시작점이 알파 달라. 메일은 네. 내 외모 자체가 우리가 금수저라는 게 타고나야 되는 네. 거가 있듯이 타고나야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운동을 해서 근육도 좀 만들고 네. 그러면 그 신체가 조금 더 나아지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는 무조건 긍정적이에요. 그쵸. 자기 신체가 좋게 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는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자신감이 붙고 사람 자체가 좋은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여성들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주장하는 거 하나 이제 주체적인 삶 이게 그걸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를 나한테 복종시켜라 이런 게 아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프레임에 여성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여자한테 휘둘리지 말아야 여자를 무시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여성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거를 다 버리고 오직 너에게 맞췄는데 이렇게 되면 그 관계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국의 그 유명한 대사,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원한의 네. 대사,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레드필 이론이 남성들한테 주입하는 건데 저는 똑같이 얘기해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놀랬던 점 뭐예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강남대로에서 창문을 열고 어떤 남자가 혼자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노래를 틀잖아요, 보통. 노래를 크게 틀어놨더라고. 근데 무슨 노래를 틀었나? 나 이렇게 그래서 벌써 들어봤는데 발라드 음악을 막 질질 짜는 거 있잖아. 진짜 뮤직비디오 찍고 그대여 있구나. 돌아와 나 없이 행복해 뭐 이런 노래를 틀고 엄청 크게 틀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전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실현당했나? 그러고 싶은 날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한국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팅 폭력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드라마를 본다거나 뭐 한국 웹툰을 본다거나 그러면 그 안에 무조건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남자가 거기에 함몰이 돼. 그래서 나도 이 감성을 되게 막 많이 갖게 돼. 적정량보다 더 많이 갖게 돼서 그거에 막 함몰돼서 막 슬픈 노래를 혼자 막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 거야. 근데 막 갱년기 왔듯이. 그게 너무 꼴 보기 그치? 싫은 거야. 어.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뭐냐면은 네. 봐봐요. 드라마는 극이고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은 굉장히 한정돼 있어서 그쵸.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 그 등장인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관계가 있다라고 쳐도 여기 말고 엄청 많은 얘가 사람들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매몰돼서 그런 것만 보다 보면은 결국엔 데이트 폭력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밖에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서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그 경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발라드 듣고 운전했을 뿐인데 데이트 폭력까지 갑니까? 아, 저도 그렇게 봐요. 과거의 발라드 가수로서 그렇죠, 그렇죠. 너무 누나는 지금 가수니까. 예, 이해는 해요. 근데 왜요? 이해는 하는데 예. 남자가 그렇게 막 발라드 있잖아. 막. 제 음악 차별하는 돌아와. 겁니까? 사랑에 빠진 남자. 그러면은 여자는 이거 안 괜찮습니까? 돼. 여자는 발라드 들으면서 운전. 아니 뭐 상관없어요. 그래도 돼. 이거 약간 사대주의 아니야? 왜냐면 딴 거. 사대주의라는 아니 이게. 그건 내가 여자한테 몰라, 뭐라고 할 수 사대주의. 없는 거지. 내가 여자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같은 너 남자에서 남자로서 여기서 한남 여신이 하나 출동하자면 데이트 폭력은 남성이 가해자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 여자들도 그쵸. 데이트 네, 폭력하면서 맞아요. 그런 식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대사는 여자가 남자한테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를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고 맞아요. 사실 써서 안 된다고 그래서, 생각하거든요. 폭력은 네, 그냥 맞아요. 폭력이고 저는 이제 남성들이 이렇게 된 원인은 뭔가 삶의 좌표를 잃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지금 우리 그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 남성들은 사회 문화적인 억압이 그 본능과 어떻게 일치했냐면 남자는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꾸리고 네.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삶의 목표이자 보람이었어요. 그게 남성이 가진 어떤 본능적인 요소와 사회가 지지하고 사회가 가리키는 방향이 일치했던 시대죠. 네. 그러니까 사우디에 나가서 혹은 맞아. 어떤 공장에 들어가서 오로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에서 자식 공부시키고 뒷바라지고 이런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여성은 그 남성을 내조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삶의 과정이 목표와 본성이 일치하는 세상이었어. 맞아.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차곡차곡 벌어도 집을 마련할 기회는 사실 거의 없어. 지금의 네. 20대 남성들이 네. 젊은 남성들이 더군다나 여성들은 이제는 가정주부로 다 만족하지는 않아.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남성성을 억압해요. 남성성이라고 예전에는 찬양받고 지지받았던 가치들이 지금은 매우 폭력적인 것, 그쵸. 범죄자가 되는 어떤 세상이니까. 가해자, 예. 범죄자 이런 식으로 그걸 독려하지 않아. 그러면서 돈은 많기를 원해. 그러니까 남성성은 점점 거세되고 성취해야 될 목표점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니까 남성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난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좌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여자들도 이게 좀 겉으로는 페미니즘이 워낙 이제 유행을 하면서 막 여자들이 사회활동하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또 속으로는 그런 드라마나 뭐 웹소설 이런 걸 읽으면서 전통적 가치를 가진 또 남성성을 되게 그리워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율배반을 늘 지적받죠. 우리의 남성성이 거세되지 않으려면은 하루에 한 병씩 산삼을 마시면 이거 먹으면 됩니다. 바로 회복됩니다. 바로 회복돼요. 바로. 산양삼 순백은 저희 한 팩에 30병 들어있고 30뿌리가 들어있는데 이 산양삼 순백은 정말 좋다는 산삼의 유기농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웠습니다. 심지어 1+1이기 때문에 오정 쇼핑 가시면 무료 배송으로 그리고 아주 좋은 사은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산양삼 순백으로 거세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정 쇼핑 가시면은 여러분들 가사 노동도 확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는데요. 바로 퀵킷 볶음밥입니다. 김치 볶음밥, 햄 야채 볶음밥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 거의 진짜 한 일주일에 2-3번이 요거 먹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돈을 차곡차곡 쌓아도 정말 스치듯이 월급이 사라지잖아요. 그럴 때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식비입니다. 네. 햄 야채 볶음밥이 3팩에 8,900원밖에 진짜 안 괜찮죠? 해요. 그리고 야채랑 햄이 아주 듬뿍 들어있고 네. 여기에 계란만 올리면 오므라이스, 치즈 올리면 치즈 햄 야채 볶음밥 됩니다. 오정 쇼핑에서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들 퀵킷으로 돈 좀 모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가보도록 하죠. 작가님 혹시 뭐 못하신 이야기 있으세요? 제가 해볼게요. 용주 씨가. 사실은 요즘에 남성들이 그 연애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그래요. 근데 팁을 조금 드리자면 네. 제가 작년부터 이제 시작한 취미인데 이제 여자 동생들, 친한 동생들이 있잖아요. 네. 걔네들 만나면 뭐 하냐면 핸드폰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우와. 카톡으로 네. 네가 썸남이랑 하는 카톡 내가 봐도 되냐.
그러면은 대부분 대리 연애네? 들어봐. 뭐야?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썸남이랑 얘기하는 걸 카톡으로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뭘 잘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 줘. 너나 잘해. 나도 그러니까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카톡을 보면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제가 정말 이 데이터 정보를 많이 모았습니다. 진짜 만나는 여사친들마다 다 보여달라 그래서 봤는데 대부분 남자들이 다 매달려요. 여자한테 여자한테 너무 매달려. 요즘도요? 요즘도 그래. 그 트렌드는 바뀌지 않아요.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자, 술 한잔 언제 하자, 만날래? 뭐 언제 만날래, 뭐 해, 어디서 있어, 이런 거 너무 진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파 메일의 카톡을 제가 또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궁금하다. 알파 메일의 카톡은 일단은 안 읽은 메시지가 150개 정도 돼.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보면은 다 여자고 저는 여자가 선톡을 한다는 개념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읽은 건 아니지. 메시지가 보이지만 일을 안 지우는 일을 안 거지. 지우는 거죠. 오케이. 이러면 더 안 달라거든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알파 메일 그 의사의 키 185의 그 남자 동생이 있는데 걔 걸 쓱쓱쓱쓱 내려보면 여자들이 막 선톡을 해. 어디야? 뭐 해? 그러니까 완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답도 안 하고 그냥? 답도 안 해요. 대부분 남자애들이 하는 그 행동을 여자 쪽에서 알파 메일한테 하고 있더라니까. 그거를 보면서 참 인생 모르겠다. 그 팁이 뭐예요, 그래서? 네? 팁이 뭐예요? 그래서 팁이 뭐냐면은 매달리지 말라고? 매달리지 일단 매달리면 절대 안 돼. 근데 그게 185의 의사이기 때문이지. 맞아. 그렇죠. 아니, 만약에 그렇죠. 너한테 만약에 문자 보냈는데 일십이야 계속. 그럼 그냥 바이바이야, 영영 안녕. 차단이야, 차단. 차단이야. 다음날 눈 떠보면은 프로필 사진이 없어. 아니 그리고 검색해 보겠지. 상대방이 카톡 차단했을 때. 이거 솔루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사친들 만났을 때 그 카톡을 조금 읽었으면 좋겠어요. 직접 눈으로 직접 눈으로 봐야 돼.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가 그걸 느껴야 돼. 이거를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그걸 눈으로 보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야 돼요. 제가 봤던 카톡 중에 제일 비참했던 비참한 거 뭐야? 좀 뭐냐면 어떤 남자가 있어요. 내 동생 여자친구가 좀 예뻐. 네. 근데 예쁜데 걔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뭘 보내냐면 음성 파일을 보내는 거야. 파일로 보내는 거야. 뭐라고? 파일로 보내. 그래서 야 이건 뭐야? 그랬더니 들어봐.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봤다. 지가 노래방에서 발라드 아까 그 얘기했잖아. 너무 돌아와요, 막 사랑해 이거 노래 부른 거를 파일로 전송해 주더라니까. 설마. 아 진짜야. 설마. 아 진짜. 아 진짜 그거는 그 최악인데. 농담 큰일 나는- 아니고 차단당하고 정말로 싶어서 그거를 그랬나? 보내면서 막 자기가 애절하다. 너에 대한 그 마음이. 정도 애절하다라고 보여주는 심지어 거야. 노래는 잘해 못해. 개 못하지. 잘하겠어. 이러면 마음 진짜 더 떠나가거든. 그러니까 아웃이잖아. 근데 남자들은 그게 뭐랄까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진정성이라고 느끼는 거야. 큰일 그럼 났네. 좆되는 거야. 큰일 났네 이거는. 진짜. 그래서 봐야 돼.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알아야 돼. 그래서 가끔 왜 커뮤니티에도 그런 거 올라오잖아. 짤.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 다 잘못됐잖아, 대부분 보면은. 애당초 잘못됐어. 거기에 일단 묻는 자체가 이미 맞아. 잘못된 거가 올라오죠. 그런데 물어보는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 노래를 네. 현빈이 불러서 보냈으면 싫을까요? 아니, 그거는 이거고요. 아니, 그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 다 예뻐 보인다. 네, 맞아, 근데 맞아. 이게 안 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막 부르고 있다. 그러면 아웃인 거죠. 그 주변에 있다는 그 알파 메일 같은 경우에는 왜 자꾸 그 남자 또 얘기하려고 아니야, 내가 그래? 궁금하니까. 아야 이게 알파 메일이 위험하다니까. 제일 궁금하거든. 보지도 바로 않았는데. 바뀌잖아. 아니 그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막 자기한테 다 매달리고 이러면 결국 그 남자가 관심이 가고 끌리는 여자는 어떤 여성이에요? 또 대단한 여자를 만나죠. 뭐 여러 면으로. 연예인 지망생들을 좀 아까 외모적으로 대단한 외모적으로 여자들. 일단은 대단해야 되고 거기에서 뭐 이 인텔리는 보너스 느낌으로 알파 메일이 중요시하는 네. 부분은 외모도 외모지만은 그 여자가 나한테 얼마나 로얄한가 나에게 얼마나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예뻐, 너무 예뻐, 막 진짜 막 연예인이야. 근데 이 여자가 막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서 뭐 아무나랑 자. 그러면은 메리트가 확 떨어지는 그거 거예요. 그렇겠지.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얘네가 생각하는 건 일단 외모의 충성심. 약간의 요거를 그리고 많이 정숙도도 필요하겠구나. 필요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쉴 때 와서 뭐 집안일 해주거나 이러면은 금상첨화죠. 그런 애들은 좀 오래 만나죠. 진짜? 그런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집안일 내가 해야 하는 이거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용주 에이, 씨. 바닥 빡빡 닦아. 근데 그 그냥. 알파도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즐기고 결혼을 있어요. 한다면 그런 알파도 퐁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맞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결혼은 절대 연예인 지망생과 자에게 로열이 있는 여자랑 안 하고 직업 좋고 그냥 그렇겠죠. 외모는 그냥 평범 이상 정도의 여성과 결혼할 것이라고 그럴 생각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제가 20, 30대 때 친하게 지냈던 의사 오빠들 보면 네. 지금 다 집안이 좋은 여성이거나 맞아. 직업이 아주 좋은 여성이거나 외모는 평범하거나 결국 결혼은 본인도 조금은 이기적으로 하더라. 맞아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랑의 짝대기가 다 원하는 대로 가는 게 굉장히 너무 힘들죠. 힘든 거예요. 모두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서로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뭔가 짝을 이루는 것에 너무 연연해 하면 좀 불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관계의 완결을 반드시 결혼이나 연인이 되는 걸로만 뭔가 생각하지 말고. 성공이다 아니다 여부를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애를 못해서 약간 좀 자괴감에 빠지신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팁을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팁이요? 내가 팁 준다 그러면 내 친구들이 다 웃을 텐데. 저는 여자이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제 가치관은 할 수 있는 한 자유롭게 많이 하고 대신 거기에 책임을 진다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에게 저는 뭐를 요구하거나 이러기보다 그냥 감정 처리는 셀프로 하고 감정 처리는 무조건 셀프다. 어떤 경우든. 그다음 나는 상대에게 원 오브 댐임을 늘 명심한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해요.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상대가 나한테 전격적인 충성을 바치길 저 원치 않고 네. 저도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만 대신 어떤 책임을 갖죠. 책임을 갖고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저는 그냥 제가 독립적인 개인으로 되게 단단하게 살면 그게 그런 관계들이 되게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만나서 나한테 행복한 이렇게 추억들을 줬으면 그 관계는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 관계가 헤어졌다고 해서 실패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 목적이면 사실 성공 실패가 너무 그쵸, 뚜렷한데 분명하게. 대부분 그 성공도 결혼의 꼬린이 성공이 아니야. 또 결혼 하고 생활이라는 나서 게 있잖아요. 다시 시작이잖아요. 네. 그럼 계속 여기서 내가 인생의 실패인가 성공인가를 계속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의 연속이야. 그러니까 용주 씨한테 저는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 니들은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했다. 결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 어떤 저는- 경제적인 거 떠나서. 떠나서 저는 결혼은 모르겠는데 출산은 해야 되고 변희재랑 아이들. 똑같네. 아기를 갖고 싶은 자식을 키우고 때 그 기쁨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니까. 또 좋은 유전자가 하고 있잖아요, 싶어요. 본인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남자나 이성을 만날 때 그 꼬실 때보다 헤어질 때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어요. 꼬실 때 보통 근데 남자들은 왜 이렇게 네 욕을 많이 하고 다니지? 아니 그 여자들이. 어디서 뭘 들은 거야 미쳐버리겠어. 근데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네, 헤어질 때 조금 더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막 쫓아다닐 때 미친 듯이 막 네. 사냥하는 늑대처럼 막 그치. 달려들잖아요. 근데 헤어질 때는 쌩까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미투 나오고 막 이런 큰 사건들이 나와요. 아니 공들여서 헤어진다는 게 남자가 마음이 떠나서 이 이별을 하고 싶은데 차갑게 하지 않는 방법 이외의 방법이 차갑게는 있어요. 하지만 네, 어쨌거나 최소한의 그 사람의 예의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거든.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든 좀 이렇게 진정이 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잠수 타거나 뭐 잠수 이런 거. 타거나 거 최악이지. 최악이에요. 막 카톡 차단하고 막 정말 최악이고 그럼 진짜 큰일 나고 헤어질 때도 네가 진정이 될 때까지 좀 좀 옆에 기다려주고. 있어야 돼. 그게 몇 년이 걸릴 줄은 모르지. 저는 아직도 헤어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헤어진 지 아직도 안 끝났어요? 헤어진 지 4년 됐는데 아직도 그 연락은 해. 아 그럼 또 가끔 만나주기도 합니까? 만나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연락은 하죠. 한 번씩 이렇게 안부도 근데 물어주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네. 뭔가 항의를 하자면 네. 안전 이별이라는 개념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주도권을 지금 말처럼 여성이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평화롭게 놓아주지 않는 이상 이 남성은 나 이거 그 괴롭다. 관계를 평생 부담으로 지고 가야 돼요. 요즘엔 특히 또 미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감정 처리는 셀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보통 남성들이 그렇게 나오면 만약에 뭐 잠수를 한다거나
좀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여성들이 그 온 관계 속에서 자신이 존재 자체가 농락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사고가 가냐면 나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그 관계에서. 나는 피해자야. 상대방은 가해자고. 그게 아닌데. 그 나한테 가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응징을 해야 돼. 그리고 응징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이 모든 그 기간에 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이 자기는 모두가 남성에게 당한 피해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를 가져가면.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사귀었던 사람이 그냥 쟤 쓰레기였구나. 내가 그냥 내 인생에 좋은 뭐 경험을 흑역사 했다. 하나 남겼고 네. 이제 저 연애에서 있었던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을 것인가 이거를 자기 감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고 계속 우리 관계 모든 문제는 상대에게 있고 상대가 이런 방식을 썼기 때문에 나는 피해고 이 사고책에 들어가 버리면 불행해져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어요. 이거는 근데 꼭 비단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당연하죠. 같아요. 이게 남녀성을 떠나서 모두가 어쨌든 사랑해서 이별을 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둬야 된다. 근데 주로 감정적으로 여성들이 더 예민하고 네. 더 섬세하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도가 그런 모든 것을 이게 돌아보니 성폭력이었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진짜 저 같은 사람이 주로 얘기하는 건 그러지 마시라. 성인된 사람으로서 성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성인다운 삶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죠. 남성들이 이런 얘기를 못 하니까.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실험을 하나 봤는데 무슨 실험이죠? 40대 남자입니다. 아주 평범해. 외모가 그냥 평범이야. 20대 너무 복숭아같이 싱그러운 여성. 이 둘을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네. 첫인사를 키스로 한다면 이 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너무 신기하게 처음에 둘이 호감이 없어요. 남자가 심지어 되게 장발이고 네. 여성은 진짜 누가 봐도 너무 싱그러워요. 네. 근데 처음에 쭈뼛쭈뼛 하다가 대신 시간 제한은 1분입니다. 1분? 안에 딥키스를 해야 돼.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게 그 첫인사 전과 후. 전에는 여성이 되게 쭈뼛쭈뼛 거리고 남성이 되게 느낌이 없었는데 남성이 아무래도 40대다 보니까 노련합니다. 물어봅니다. 키스 장인이구나. 조금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너무 조금 막 이런 거 스타일을 물어보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밖에 없죠 하면서 되게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서 막 강렬한 키스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났더니 여성이 굉장히 발그레하면서 네. 이 남성에게 스킨십 동안 굉장히 남성성과 본능적으로 난 깜짝 놀랐어요. 30초가 너무 야하게 느껴지는 거야. 한국 실험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와. 느꼈던 것이 정말 두 사람의 호감이 있다면 오. 이 호감들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정말 매너 있는 살짝의 스킨십. 그래, 맞아. 그러니까 호감이 있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너무 딥한 스킨십이 아니라 정말 매너 스킨십은 여성들을 엄청 설레게 하거든요. 갑자기 차 지나갈 때 확 살짝 끌어준다던가 네. 아니면 손 이렇게 살짝 잡았다가 이렇게 놔준다던가 이게 이렇게 받쳐준다던가 이런 스킨십이 여성들을 진짜 심쿵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잘 하면은 그 관계 발전에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는 진짜 그런 여성을 볼 때마다 정말 바람직하다. 그런 실험에 나와서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도 이렇게 그런 실험 하나 만들자. 당장 만들까봐요. 모든 제작비를 다 여기에다 집중해서. 첫인사를 키스로. 그 남성분이 이제 혀까지 이용해가지고 키스를 막 하는데 여성이 진짜 거부하지 않게끔 정말 점진적으로 저는 강도를. 일본 실험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엄청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실험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참여하죠? 실험이 나오는 것도 현실에서 이게 어려우니까 맞아요. 이제는 이게 범죄가 되니까 그냥 진짜 대리만족으로 느끼는 거잖아. 맞아요.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어디 지금 신청서 어디 준비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스킨십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데 중요하죠. 우리가 너무 제일 중요한 거를 그냥 다 내팽겨치고 맞아. 조건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따지는 게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좋은 말씀. 네, 오늘 진짜 뭐 깊이 있는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시그마 메일부터 오, 시작해가지고 나 초반에 막 힘들어서 진짜. 안전 이별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외계어지. 네. 늘 좋은 말씀 해주시는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해주시고 끝내죠. 네. 네, 여러분 새해도 많이 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고 오정TV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성별을 공유하는 형제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한 명한테 네. 1000번의 고백을 하면 범죄입니다. 잡혀가요. 어. 근데 1000명한테 한 번씩 고백하면 영웅이 될 수도 있다. 우와! 여러분 모두 용기 내세요.
되세요.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정TV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면 일십 되는 거 아니야? 일시 다 하면 네. 어때요?